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램프 함수부터 하겠습니다. 램프 함수는 원점을 통과하는 1차 함수 중에서 t = 0보다 큰 구간, 즉 현재 이후만 선택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와 같은 형태의 1차 함수가 t라면 이 부분만 선택하겠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ut를 곱합니다. ut를 곱하면 ut가 이런 형태의 함수죠. 지금 뭐냐면 과거는 0이고 현재 이후로만 1이 되죠. 그러면 모든 구간에서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0을 곱하면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함수가 되냐면 이런 함수가 나타납니다. 시간 영역에서 램프 함수는 RT는 이런 형태에 심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 그래서 RT라고 하는 건 T 곱하기 UT 이와 같은 형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RT를 미분하면 UT가 되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RT를 미분하면 UT가 되고, 그 다음에 UT를 미분하면 델타 T가 된다.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 같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그넘 함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그넘 함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림 1-11처럼 표현이 되죠. 즉 다시 얘기해서 그 값은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호가 있는데 이 신호는 정의되기를 1 아니면 0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다. t가 0보다 큰 순간에는 1, t가 0일 때는 0, t가 0보다 작을 때는, 즉 다시 해서 과거는 마이너스 1, 현재는 0, 미래는 1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되죠. 지금 t = 0일 때는 0이죠. 그리고 벗어나면 1, 과거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2배 UT를 보면 2배 UT니까 이거죠. 지금 뭐냐면 여기는 0이니까 2배 해봤자 0이죠. 그래서 여기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배 UT에서 1이라고 하는 함수, 어떤 함수가 1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1이라는 얘기죠. 여기 이제 함수 1이죠. 그러면 2배 UT에서 1을 한번 빼볼까요? 0에서 2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다음에 2에서 2를 빼면 어떻게 돼요? 2에서 2를 빼면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은 2배 UT에서 UT는 어떤 거냐면 사실 수학적으로는 이 구간이 정의 안 된다 그랬죠? 정의 안 되는 거니까 이것을 또 역시 시그넘에서는 t = 0을 정의했습니다. 어떻게? 1로 정의했다. 이거죠. 0으로 정의했습니다. 0으로 정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t = 0인 순간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시그넘 함수 같은 경우는 0으로 정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그넘 함수가 함수 표시가 이제 시그넘 t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배의 ut에서 1을 뺀 것이다. 그죠? 그러면 2배 ut는 넘어가면 2배 ut는 시그넘 함수에서 1을 더한 것과 같죠. 따라서 ut는 뭐가 냐면 ut는 2분의 1을 하기를 시그넘 함수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ut를 라플라스 변환하거나 푸리에 변환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 같은 형태의 식이 됩니다. 다음은 신호와 벡터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라고 하는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으로 표현되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합니다. 여하튼 그 벡터 필드와 시그널, 시간 영역에서 표현되는 시그널 그런 어떤 그 비슷한 연관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내적 인너 프로덕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너 프로덕트가 바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풀이의 급수, 풀이의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인너 프로덕트, 그리고 인너 프로덕트를 알아야 오소고날, 직교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직교 관계를 알아야 어떤 그 급수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FDM, 오소고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럼 먼저 내적 인너 프로덕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너 프로덕트. 인너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쭉 그 신호와 벡터 관계 1번 직교 함수에서 넘어가시면 가로 1번 내적이 나옵니다. 가로 1번 내적, 1번 내적 이렇게 나오죠. 어떤 구간, 시간 구간입니다. 시간 구간 A, B에 대해서, 시간 구간이 아니어도 돼요. 구간 A, B에 대해서 정의된 이 구간의 함수가 존재한다. 그죠? 정의된 두 함수가 있다. 두 함수 F1 X, 변수가 이제 뭐냐면 X라는 얘기죠. F1X, F2X에 대하여 이제 정의가 돼야 되죠. 함수가 존재한다. 이 구간 A에서부터 X,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냐면 가로축이 X이고 여기 A에서 B까지 요 구간 사이에 F1X라는 함수하고 F2X라는 함수가 존재한다. 정의된다. 이거죠. 정의된다. 이랬을 때 인너 프로덕트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전기자기학을 공부했으면 전기자기학에서는 일정이 벡터 해석이죠. 벡터 해석에서 내적을 배우는데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되기를 f1x, x, f2x 이렇게 쓰고 전체를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면 이게 바로 이제 내적에 관한 명령 표시입니다. f1x, f2x를 가로로 묶어주면 두 개의 내적을 수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정의되기를 f1x하고 f2x를 내적 연산하는 것은 벡터에서도 이런 벡터 해석에서도 이런 법칙 연산을 썼죠. 그래서 인더 프로덕트를 더트 프로덕트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또 플러스 무한대까지 접근하는 게 아니고 함수 자체가 이 구간에서 정의됐으니까 나머지 구간은 함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의미 없죠.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접근해라. 그리고 어떤 변수냐면 X라는 변수에 대해서 접근하라. 이것이 바로 내적의 정의식입니다. 두 함수를 곱해서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곱해서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두 함수가 직교관계에 있다. 두 함수가 직교관계에 있다. 직교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전기자기학에서 내적이 0이다. 두 함수가 직교관계에 있으면 내적이 0이다 이렇게 했었죠. 즉 다시 얘기해서 두 함수가 직교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증명해라 그러면 내적이 0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내적이 0이다. 자기학에서 벡터에서 두 개 벡터 직교하는 걸 증명해라 그러면 두 개 벡터의 내적을 취해서 그 값이 0이다. 이것만 보여주면 증명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교함수다. f1x가 두 함수가 직교관계에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f1x하고 f2x를 내적을 취해라. 그죠? 내적을 취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A에서 B까지 f1x 곱하기 f2x dx 이걸 취했더니 그 값이 얼마 나와요? 0 나오더라. 이 0 나온 거 이것을 바로 뭐냐면 직교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중요한 수식입니다. 직교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적을 취해서 얼마 나와? 0 나온다는 게 직교관계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두 개 함수가 있는데 두 개 함수가 두 개 함수를 내적을 취했더니 그 값이 얼마 나와? 0 나온다. 그럼 두 개 함수는 직교관계에 있다. 직교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자기학에서 여러분이 벡터 해석에서 배운 게 어떤 자기함수를 스스로 내적을 취하면 그것은 자기함수의 크기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배웠었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심화에서도 마찬가지로 fx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 fx라는 함수의 크기는 크기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도트 fx dx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f제곱 x dx 이렇게 되어 있죠. 크기의 제곱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이때 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놈 말하고 뭐냐면 이거 루트값입니다. 그래서 놈이라고 하는 것은 fx의 놈은 이렇게 두 줄 표시합니다. 이것은 루트 차이를 a에서 b까지 fx의 f제곱 x dx 이렇게 되죠. 결과적으로 크기의 루트, 크기 제곱의 루트니까 결과적으로 놈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크기를 구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정규 직교함수 나옵니다. 정규 직교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규 직교함수. 정규 직교함수는 정규화시켰다 이거죠. 정규화시켰다. 그런데 정규 직교함수라고 하는 것은 정의되기를 지금 ft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 ft라는 함수의 크기의 제곱이 뭐냐면 이거죠. 크기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a에서부터 b까지 fx 더트 fx dx 즉 다시 하겠으면 a에서 b까지 f제곱 x dx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값이 얼마? 1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적을 취했는데 그 값이 얼마? 1이 나오더라. 1이 나오면 이런 함수를 fx를 원하는 정규 직교함수를 한다. 벡터와 이제 신호 사이 관계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내적입니다. 내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랜덤 과정을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가 나오냐면 놈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놈이라고 하는 뭐냐면 뭐예요? 크기 제곱의 루트값, 즉 다시 해서 자기 스스로 내적을 취해서 그 값을 루트 취한 값이 놈이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푸리에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푸리의 급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쭉 넘어가시냐면 여러분 도제 제3절 1장 제3절 푸리의 급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리의 급수로 넘어간다. 무한 직교함수 집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한 직교함수 집합 그러니까 G0 x G1 x G2 x G3 x 이것들이 몇 개? 무한계가 있다 이거죠. 일단은 집합이고 뭐예요? 무한이니까 원소의 개수가 무한하다. 그런데 직교함수 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집합이 이걸 만족해야 된다 이거죠. GMX하고 NX를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내적을 취한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구간 A에서 B까지 GMX 도트 GNX dx를 취했더니 이것이 얼마 나온다는 게 직교관계 있으니까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만족하는, 요거를 만족하는 함수들의 집합이다 이거죠. 무한 직교함수 집합. 무한 직교함수 집합이니까 무한 직교함수 집합이다. 그러면 집합이 몇 개 있어요? 무한대 개수가 있죠. 무한대 개수의 집합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fx라는 함수는 이럴 것이다. 왜냐면 c0 g1 x g0 x 더하기 c1 g1 x 더하기 c2 g2 x 더하기 c3 g3 x 더하기 땡땡땡. 그러니까 fx라는 함수는 모르긴 몰라도 무한대 개수의 직교함수 집합을 가지고 적정한 크기를 적당히 g0의 x의 크기를 c0만큼 적당히 g1의 x의 크기를 c1으로 적당히 크기를 조절하면서 여기서 c0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냥 결과적으로 그냥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더하기 빼기 어쨌든 조합을 해나가면 무한대 개수의 집합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적절히 조합하면 fx라는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fx라고 하는 게 sum 더해 나가기를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무한개수가 있으니까 무한대까지 cn gn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cn gn x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cn하고 gn만 찾아내면 되죠. 그죠? fx를 표현하려면 이 수식을 만들어내는 cn과 개수죠. cn과 g라는 함수가 어떤 건지 이것만 찾아내면 fx를 표현할 수 있다. 얼마든지 다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gmx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gmx하고 fx를 내적으로 한번 취해볼 거예요. 내적을 취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a에서 b까지 gmx에 fx를 곱해서 내적을 취해라. 그러면은 서로 직교관계 있으니까, 그죠? 서로 직교관계 있으니까 얘는 a에서 b까지 gmx 서메이션 n은 0에서부터 뭐까지 뭐냐면 cn gn x dx 이것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n을 계속해서 변동시켜가면서 곱해요. 곱하면 서로 어떤 관계 있어요? 서로 직교관계 있으니까 m하고 n이 서로 다르면 직교관계를 만족하죠. 0이 되죠. 내적점이 0이 된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뭐만 남아요? 지금 다 해봤는데 m이 언제? n일 때 같을 때, 그죠? cn 그리고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m하고 n이 같을 때만 어떻게 돼요? 같을 때만 뭐냐면 그 값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 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cn은 어떻게 되나요? 얘하고 같죠. 얘하고 같으니까 cn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cn은 이런 형태로 따라서 cn은 어떻게 보냐면 cn이라고 하는 것은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gmx fx dx 이와 같이 이거를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gn 제곱 x dx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그죠? 그래서 요놈을 일반화된 요식을 일반화된 또는 일반화한 풀이의 시리즈 이렇게 표현합니다. 풀이의 시리즈 이와 같이 표현하고 그러면 cn은 일반화한 풀이의 시리즈의 개수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화한 풀이의 시리즈가 아니고 풀이의 시리즈를 하는데 상가함수 트라이앵귤러 펑션 상가함수로 급수를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GN을 요 함수를 어떤 함수로? 상가함수로 제한을 하겠다. 이제 상가함수로 제한하겠다. 굉장히 많은 함수가 있는데 그 많은 함수 중에서 요 함수를 상가함수로 제한을 해서 뭐냐면 전개를 해보겠다. 이게 전개. 우리의 관심은 요거밖에 없다.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 상가함수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먼저 고조파로 나와 있죠. 고조파를 보시면 고조파는 신호를 왜곡시키는 일종의 왜곡파다. 왜곡파 또는 외형파다. 고조파 들어가면 신호를 왜곡합니다. 기준주파수에 대해서 정수배로 증가하는 주파수다. 그러니까 기준주파수의 정수배, 그러니까 주파수 1이다 그러면 2, 2배. 주파수에 대해서 2배, 3배, 4배, 5배, 6배, 7배, 8배, 10배 이렇게 되는 주파수가 성분을 고조파라 합니다. 이 고조파는 기본파 성분을 모양을 바꿔줍니다. 파의 형태를 바꿔준다. 파의 형태를 바꿔준다. 왜곡시킨다. 그래서 왜곡 성분 또는 외형 성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림 1-17 보면 고조파의 합성파형 그래서 기본파가 B1 sin 오메가 T 기본파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 기본파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제3 고조파를 더해놨더니 그 합성파형이 나타났죠. 거기 기본파에 대해서 제3 고조파를 뺀 경우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위상을 이동시켜서 더해놨더니 여러 가지 모양의 파형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윤곽을 봤을 경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발생하냐면 그림 1-17번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네 번째 그림 보니까 전체 윤곽이 이런 모양 같지 않아요? 전체 윤곽이 그림 1-17 보면 이런 모양이죠. 그죠? 이런 모양조차도 이런 이 기본파에 대해서 이런 거 고조파를 고조파 성분을 더하거나 빼고 해가지고 상가함수에 대해서 뭐냐면 상가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무한대개수의 상가함수 집합 뭐냐면 이것들을 가지고 뭐냐면 표현할 더하거나 빼면 합성하면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 있겠죠. 즉 다시 얘기해서 무한대개수가는 이번에는 무한 직교 상각함수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생각한다. 그러면 상각함수니까 코사인이면 사인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인 오메가 제로 t 사인 2배 오메가 제로 t 0부터 할게요. 사인 0 오메가 제로 t 기본파에 오메가 제로 t에 뭐냐면 0배 사인 오메가 제로 t 사인 2배의 오메가 제로 t 사인 3배의 오메가 제로 t 해서 땡땡땡땡땡. 그리고 얘들만 있느냐? 코사인 0 오메가 제로 t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코사인 3배 오메가 제로 t 코사인 2배 3배 오메가 제로 t 이런 것을 몇 개 무한대개수를 도입하겠다. 그죠? 그래서 어떤 신호가 있는데 그러니까 ST가 있는데 ST라고 하는 건 어떤 신호가 있는데 ST라고 하는 건 요놈의 개수를 A라수, 요놈은 A라수, 요놈은 B라 씁시다. 그러면 얘가 A0 코사인 0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A1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A2 코사인 2배의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땡땡땡땡이 플러스 B0 사인 0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B1 사인 0 오메가 제로 t 그냥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B2 사인 2배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땡땡땡땡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어떤 신호가 있든 간에 어떤 신호가 시간 영역에서 어떤 신호 형태가 되든 간에 지금 어떻게 해요? 좀 전에 봤죠? 사각형 모양, 펄스 모양일지라도 이런 것들 적당히 조절하니까 만들어낼 수 있더라. 무한대개수만 있으면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까만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냐? 요거 보니까 코사인 0도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뭐예요? A0가 되겠죠. 사인 0도는 0이니까 이건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상가함수를 일반화시켜 전결하면, 그죠? 전결하면 ST는 이렇게 된다, 그죠? ST는 어떤 신호가 있는데 어떤 신호가 됐건 A0 플러스, 그죠? A0 플러스. 그러면 이제 B0 없어졌죠, 0이니까. 그러면 썸을 하는데 N은 1에서부터죠? 1에서부터 얼마까지? 무한대까지, 그죠? AN 곱하기 코사인 N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BN 곱하기 사인 N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풀이의 상가함수 급수 전개예요. 상가함수 모든 신호를 상가함수들의 합으로 표현을 하더라. 이게 바로 풀이의 상가함수 급수가 되겠죠. 코사인과 사인을 곱하면, 그죠? 코사인과 사인을 곱하면 코사인하고 사인 곱하면 사인함수 나오죠. 한줄기 접근하면 주파수 안 맞으면 0 나오죠. 뭐 상가함수 공식을 이용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수하고 코사인과 사인은, 그죠? 코사인과 코사인 곱해도 역시 어떻게 해요? 코사인과 코사인 곱하고, 그죠? 코사인 곱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곱하면 코사인함수 되죠. 그죠? 코사인함수 되고, 사인과 사인 곱하면 역시 뭐예요? 코사인함수 되고, 코사인 사인 곱하면 사인함수 되죠. 그때 주파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는 한줄기 접근하면 무조건 0 나오죠. 그죠? 무조건 0 나온다. 그러니까 주파수 일치하면 어떤 성분이 예를 들어서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파이 이와 같이 하면 2분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파이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이와 같이 되죠. 그럼 세타하고 파이하고 일치하면 요놈 같은 경우는 한줄기 접근하면 0 나오죠. 코사인과 사인 함수는 한줄기 접근하면 0 나와요. 근데 요놈 같은 경우는 코사인 0도 1이죠. 2분의 1을 한줄기 접근하면 2분의 t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놈은 주파수와 일치하면 얼마 나와? 0 나오지만, 일치하지 않으면 0 나오지만, 그죠? 일치하면 0이 안 나온다, 그죠? 그래서 주파수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내적이 되죠. 자기 스스로의 내적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0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A0 구하려면 좌우양면에 1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좌우양면에 1을 곱해서 내적을 취하면 두개 함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t까지 ST에다가 1을 곱해서 내적을 취하면, 그죠? 그러면 서메이션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2분의 t까지 A0 dt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t까지 서메이션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코사인 n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bn 사인 n 오메가 제로 t 이거를 시간 영역에 접근한다. 근데 뭐 코사인이나 사인은 전부 다 뭐예요? 시간 영역 산줄기 접근하면 0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놈은 어떻게 나와? 이놈은 다 0되고 이놈은 A0 t 이와 같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A0는 어떻게 돼요? A0 같은 경우는 t분의 1 그냥 넘어가면 되죠. t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2분의 t까지 st, dt. 그죠? 내가 얘 같은 경우에 있어서 뭐가 돼요? 이 신호가 가지고 있는 신호의 평균이 되죠. 신호의 평균. st라는 신호의 평균. 즉, 다시 얘기해서 직류 성분이 된다. 직류 성분. 신호가 가지고 있는 직류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제로는 신호의 평균 또는 뭐예요? 직류 성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호의 평균 또는 직류 성분에 해당이 된다. 다음은 AN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AN 곱하기 ST를 해서 시간 영역에서 한 주기 접근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변은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A0 플러스 서메이션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코사인 n 오메가 0t AN을 곱하는 게 아니고 A를 곱하는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ST에다 뭘 곱하냐면 코사인 m 오메가 0t를 곱해요. m 오메가 0t를 곱한다. 여기도 이제 플러스 bn 사인 n 오메가 0t에다가 뭘 곱하냐면 여기도 코사인 m 오메가 0t를 곱해서 시간 영역에서 접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상수에다 코사인 곱했으니까 그냥 코사인 함수죠. 코사인 함수는 한 주기 접근하면 0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코사인 곱하기 사인이니까 코사인과 사인은 무조건 곱했을 때 뭐가 되냐면 직계함수니까 무조건 0 나오죠. 그다음에 이렇게 코사인과 코사인을 곱하면 어떨 때만 주파수가 같을 때만 즉 다시 얘기해서 n하고 m이 같을 때만 신호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내적 관계점이 0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n하고 m이 같을 때 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an 그 다음에 뭐예요?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했으니까 코사인 제곱 n 오메가 0t 그죠?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t까지 dt 이와시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an 인티그랄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t까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배의 n 오메가 0t dt 이와시 되죠. 그러면 앞에는 상수니까 뭔가 남고 뒤에는 한 주기 접근하면 무조건 0 나오죠. 그래서 얼마 나와? an 곱하기 2분의 주기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넘어가면 2분의 1이고 접근하면 한 주기 되겠죠. 그죠?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겠죠. an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온다. 여기다 다시 정리할까요? A0는 t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t까지 st dt 이렇게 돼서 얘는 평균 즉 다시 얘기해서 신호의 직류 성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N은 t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t까지 st에다가 코사인 n 오메가 0t를 곱해서 접근한 것인데 이것은 여연 성분의 개수죠. 신호가 가지고 있는 여연 성분의 개수를 나타낸다. 여연 성분의 크기, 개수니까 크기, 여연 성분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A0, AN 이와 같이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BN 한번 구해볼까요? BN. 역시 BN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ST에다가 사인 M 오메가 0t를 곱해서 ST와 사인 M 오메가 0t의 내적을 취합니다. 즉, 다시 해서 ST에다가 사인 M 오메가 0t를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t까지 접근하죠. 한 주기 접근한다. 그러면 우변은 이렇게 되겠죠.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t까지 A0 플러스 서메이션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코사인 n 오메가 0t 플러스 bn 사인 n 오메가 0t 요놈에 대해서 뭘 곱한다고요? 요놈에 대해서 코사인 m 오메가 0t를 곱해서 접근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우변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곱하면 사인 함수죠. 사인 함수 한 주기 접근하면 무조건 0 나온다. 이렇게 곱하면 코사인과 사인이니까 사인 함수 나오죠. 무조건 0 나온다. 한 주기 접근하면. 이렇게 곱하면 n하고 m이 같을 때만 내적을 취하면 나머지 다르면 직계함수 관계 있으니까 내적 0이고 같으면 자기함수 크기의 적이니까 내적 0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t까지 bn이라는 것은 개수니까 바깥쪽으로 나가고 그러면 사인 n 오메가 0t n하고 m이 같을 때니까 제곱 함수 되죠.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bn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t까지 사인 함수 제곱 함수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배의 n 오메가 0t 이와 같이 되죠. 그러면 얘는 내적점이 한 주기 접근은 0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이니까 2분의 t가 된다. 그래서 bn 곱하기 2분의 t 이와 같이 나오더라. 따라서 넘어가면 bn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bn이라고 하는 건 t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t까지 st에다가 사인 n 오메가 0t를 곱해서 시간 영역에서 접근하더라. 그러니까 이놈은 신호가 가지고 있는 정연성분, 사인파 성분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정연성분. 그러니까 A0는 풀이의 삼각함수 전개, 삼각함수 전개는 삼각함수들을 써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했어요? 신호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 A0라고 하는 건 평균을 나타내는 것이고 직류성분, A는 신호가 가지는 여연성분의 개수, B는 정연성분의 개수가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신호가 주어지면 그 신호를 푸리의 급수로 전개하려면 주파수로 쭉 나열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A0 구하고 AN 구하고 BN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각각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켜 나가면서 따닥따닥 적어 나가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하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신호의 대칭성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죠? 신호의 대칭성을 따지면 간략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예제 21번 같은 경우에 예제 21번 아니면 2번이죠. 여러분 교재는 예제 2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주기적 정사각파에 대한 풀이의 급수를 구해라. 자, 이거 한번 들여다보면 그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주기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죠. 그죠?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접근하는데 실제로 신호가 존재하는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다. 그죠? 1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죠. 구간을 나눠서 생각을 하라. 신호가 존재하는 구간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0을 접근하면 상수되죠. 상수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런 접근할 때 0은 무조건 그냥 0이라고 생각. 0은 신호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호가 존재하는 구간만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호가 존재하는 구간은 마이너스부터 1까지니까 크기가 2K죠. 접근하면 2K 나오죠. 2K에 4분의 1이니까 4분의 2분의 K 이런 식으로 A제는 2분의 평균은 2분의 K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A는 어떻게 해요? T분의 2. T가 4니까 4분의 2 곱하기 신호가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인데 그게 K죠. K로 존재하고 있더라. 여기에다가 코사인 N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서 접근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N도 그런 식으로 구해서 쭉쭉쭉 전개 나가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놈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수직축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을 시키면 서로 똑같죠. 그래서 수직축을 중심으로 대칭을 시키면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 마찬가지로 예제 3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풀이의 급수를 A0, AN, BN을 다 구해도 되겠지만 이거 가만 들여다보면 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뭐냐면 대칭성이 있나요? 요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대칭성이 지금 수직축에 대한 대칭도 아니고 수평축에 대한 대칭도 아니죠. 그렇죠? 아닌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다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풀이의 급수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문제 예제 2번, 예제 3번 문제 같이 여기에서 그냥 A0은 뭐냐? 어떻게 나오냐? 뭐 AN은 어떻게 나오냐? 또는 풀이의 급수로 전개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씩 전개를 해서 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대칭성을 알면 대칭성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대칭성을 알면 조금 덜 구해도 된다. 그래서 비정연파의 대칭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는데 일단은 여연 대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함수 같으면 이 함수는 만약에 이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요거 수직축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을 한번 시켜봐라 그러면 요 놈의 수직축 대칭 여기죠. 요 부분의 수직축에 대한 대칭은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직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수평 대칭이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원래 함수나 뭐냐면 수직축에 대해서 대칭, 즉 수평 대칭을 시킨 이 함수나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함수를 뭐라 하냐면 대표 선수가 바로 이와 같은 코사인이니까 여현 대칭이라고 합니다. 대표 선수가 코사인이니까 여현 대칭이라고 한다. 여현 대칭이라고 합니다. 여현 대칭. 이 관계 어떤 함수를 수직축에 대해서 즉 다시 수평 대칭을 시켰더니 원 함수하고 같다. 그래서 이것을 여현 대칭인 함수를 한다. 여현 대칭인 함수는 여현 성분만 존재합니다. 여현 성분만 존재한다. 근데 여현 성분 중에서 주파수와 영인 성분이 바로 뭐예요? 주파수와 영이면 코사인 0도 1이죠. 그러니까 뭐도 존재해요? A0도 존재해야 됩니다. A0가 크게 보면 뭐에 해당돼? A0가 크게 보면 뭐에 해당돼요? 크게 보면 여연 성분에 들어갑니다. 그죠? A0는 뭐였어요? A0 코사인 0 오메가 제로 T가 바로 뭐가 됐어요? A0가 됐죠. 얘가 1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연 성분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연 대칭은 여연 성분만 존재하는데 뭐까지 포함해야 돼? 직류 성분, 평균치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ST는 어떻게 되냐? ST는 이렇게 되죠. A0 플러스 서메이션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코사인 n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 A0는 원래는 이렇게 구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구하냐면 t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t까지 뭐냐면 플러스 2분의 t까지 st를 접근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 신호로 구하는데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대칭성이니까 반만 구할 거예요. 0에서부터 2분의 t까지 반주기만 구하고 그 반주기 구한 거에 대해서 몇 배? 2배를 해도 된다 이거죠. 2배를 해도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연성만 존재하니까 결과적으로 저연성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또 뭐냐? AN을 구할 수 있죠. AN은 원래는 이렇게 구합니다. 원래는 t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t까지
ST에다가 코사인 n 오메가 제로 t를 곱한 다음에 시간 영역에서 적분하는데, 그죠? 자, 이와 같이 적분하는데, 이것은 이렇게도 구해야 되지만 대칭성을 이용해서 0에서부터 2분의 t까지만 적분하고 그거에 몇 배? 원래 거에 반주기만 적분하고 2배를 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ST에다가 코사인 n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서 적분하는데, 뭐에 대해서만? 반주기에 대해서만, 대칭성이니까 반주기에 대해서만 적분해라. 그런 다음에 B에는 뭐냐? B에는 0이다. B에는 0이다. 그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함수 같으면 뭐 요거를 동글동글하게 그리면 이런 함수도 되죠. 이런 함수가 이거 무슨 파요? 코사인파 모양이죠. 전체 코사인파 모양이니까 이거는 여현대칭이니까 이놈 어떻게 해요? 여현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현성분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신호가 있다 칩시다. 이런 신호가 있다. 이런 신호가 있으면 얘도 역시 좀 부드럽게 그려주면 요거 이렇게 되죠. 코사인에 해당되니까 요거는 여현대칭이구나 이렇게 그려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비정형표의 대칭에서 첫 번째 여현대칭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는 우수파로 되어 있죠. 짝수파, 우수파 또는 짝수파다. 이분 펑션이랍니다. 이런 형태 여현대칭을 만족하는 함수, 여현대칭을 만족하는 함수를 이분 시그널 또는 이분 펑션, 이분 웨이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경우는 여현대칭을 만족하기 때문에 여현성분만 존재한다. 근데 상수라고 하는 것도 넓게 보면 여현성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수, 평균치도 A0도 존재해야 된다. 원래는 전 주기에 대해서 계산해야 되지만 대칭성을 이용해서 반 주기에 대해서는 계산하고 2배, 똑같으니까 2배를 해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정현대칭, 반파대칭, 반파여현대칭, 반파정현대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